한국지리 이제 4단원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은 이제 인문지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의 제목입니다.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 중단원입니다. 촌락의 변화와 도시 개발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첫 번째 소단원인 촌락의 형성과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촌락 변화의 원인과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촌락과 도시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시에 훨씬 더 많은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구성도, 이 교과서의 구성도 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취락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잡고 가볼까요? 취락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공간을 모두 취락이라고 합니다. 인구와 산업 활동에 따라서 이제 그 취락을 촌락과 도시로 구분하게 되겠죠. 간혹가다가 학생들이 취락을 촌락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취락이 더 상위적인 개념입니다. 취락 안에 1차 산업에 주로 종사하게 되면 촌락이 되겠고요. 2, 3차 산업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게 되면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뒤에 촌락과 도시의 경관 보이는 모습이 아주 다르죠, 그렇죠? 자, 첫 번째입니다. 전통 촌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살펴보겠는데요. 자, 전통 촌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한번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전통 촌락은요, 농업과 어업 등을 이제 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뭡니까? 1차 산업이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요. 촌락이라고 해서 모두 다 농사만 짓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업종이 바로 농업이나 어업의 업종이 가장 이 지역의 중심이 되는 산업이 되고요. 이제 식량을 생산하는 담당을 바로 이 촌락 지역에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촌락은 아무래도 인구 규모가 작고요.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국토 공간에서 이 촌락 지역이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지만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서 인구 밀도가 높은 거죠. 하지만 촌락은 여기 보듯이 이 넓은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좁게 나타나죠. 그리고 뭐 고층 건물이 있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규모도 작고 인구 밀도도 낮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촌락 지역은 도시보다는 아무래도 개발이 덜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 환경이 많이 보존되고요. 또 촌락 지역은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 문화들도 잘 보존되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요. 도시민들이 여가 공간으로서 이 촌락이 제공되는데요. 도시 속에서 바쁜 삶을 이 촌락 지역에 가서 여가를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죠. 여기 지금 보면 농악이라든가 여기 장담국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도시에서는 이런 어떤 전통 문화 같은 것들이 계승되어 내려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통 촌락의 입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집을 지을 때, 마을을 만들 때 어떤 조건에 이제 어떤 입지에 이제 취락을 형성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입지 조건입니다. 입지 조건은 크게 자연적 조건과 인문적 조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연적 조건에 이제 물이 있느냐, 지형은 어떠냐, 평야가 넓으냐, 아니면은 뭐 구릉성이냐, 산지냐,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자, 기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뭐 촌락이 입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힘든 기후는 없지만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 기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전통 촌락은 일반적으로 용수를 확보할 수 있고 농경지가 있는 곳에 이제 취락이 입지하게 됩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은 또 이런 용천이라든가요. 용천이라든가 이렇게 우물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취락이 입지하게 되죠. 자, 인문적인 조건으로 보자면 산업이 발달해 있는가, 교통이 발달해 있나, 방어 같은 것들도 바로 인문적 조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 쪽으로 오면서 상업적 농업이 되게 발달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상업 활동이라든가 또는 교통이 편리한 곳 이런 곳에 촌락들이 이제 형성이 많이 되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또 이 과거에는 이 외적이라든가 오랑캐 침입들로 인해서 방어를 위한 조건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곽을 짓고요. 이 성 안에 살게 되는 이제 산성 취락 이런 것들도 이제 형성되게 됐죠. 읍성 취락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현재 남아 있는 건 뭐 해미 읍성 취락 있겠죠. 또는 나간 읍성 취락 뭐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산성 취락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읍성 취락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통 촌락의 입지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이 풍수적인 길지에 촌락을 입지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 자, 이 부분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수적인 길지 좋은 자리에 들어서는데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배산 임수죠. 자, 배산 임수 조건을 갖춘 곳 여기 교과서에서는 대표적으로 경주의 양동마을이 나오는데요. 어,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제 선정이 된 마을이기도 하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마을이 어디 입지하냐면요. 여기는 학교입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학교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요 위쪽으로 해서 요 마을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요 마을들 뒤쪽에 지금 산이 있죠. 이 산은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겠죠. 자, 그리고요 이 산 뒤에서 땔감이라든가 또는 산나물 같은 식량들도 확보해 주고요. 요 앞쪽으로는 이제 임수가 되겠지요. 임수 물을 얻고요. 이 또 하천이 주변에 넓은 농경지를 형성해 주어서 이 곳이 바로 취락 입지하기에 가장 적당한 곳이 되겠죠. 산은 어느 방향에 있어야 되냐면요. 산은 이 마을로 봤을 때는 이 북쪽 방향에 입지해 줘야 되고요. 이 마을은 어느 방향을 바라봐 줘야 됩니까? 남쪽을 바라봐 줘야지만 우리가 충분히 해를 받으면서 따뜻한 그런 취락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풍수지리적인 좋은 배산임수에 놓이게 되면요. 좀 전에 설명했던 겨울철 북서풍을 막아주고요. 햇볕을 오랜 시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땔감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산나물이나 버섯 같은 먹거리 등도 제공해주고 앞쪽에는 임수는 농경지와 농업용수를 공급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입지 요인과 입지 장소로서 또 여러 개의 입지 요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과 교통과 방어에 따라서 취락의 입지 조건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취락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물은요 용수를 확보해야 되는 곳이 있고 물은 충분한데 오히려 침수를 피하기 위해서 취락이 입지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비는 많이 오지만 이 현무암이라고 하는 특수한 기반암에 의해서 너무 물이 밑으로 잘 빠지죠. 그래서 그 스며들었던 물이 해안가에서 솟아나게 되는데 그 용천대에 이렇게 취락이 입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상지도 비슷한 조건인데요. 선정과 바로 선단 지역에 우리가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곳에 취락이 입지하게 됩니다. 자, 물을 피하는 곳은요, 오히려 하천 주변에서 이 범람원이 발달하는데 이 그 범람원 중에서는 이제 고도가 좀 높고 배수가 잘 되는 자연제방에 이 취락이 등장하게 되고요. 또 산록 완사면 이렇게 평야와 산이 있으면 이 산과 평야가 만나는 요 자리. 자, 고도는 좀 높고요. 그쵸? 산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바로 요런 자리가 또한 취락이 입지하게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육상교통에 의한 취락은요. 대표적인 게 여권 취락입니다. 그 여권 취락에는 조치원이라든가 역곡 또는 뭐 이태원 있겠죠. 그쵸?
사리원 뭐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과거 또 하천을 이용한 교통이 우리나라는 되게 발달해 있었는데요. 아주 많은 물건을 이제 운반하기 위해서는 육로를 이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린 하천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수은 교통의 요충지가 되겠죠. 나루터가 있다거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량진이 있겠고요. 삼랑진, 그 다음에 마포 같은 지역들이 하천 교통을 이용해서 하천 교통이 발달된 곳에 취락이 입지한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어에 따라서는요, 우리가 이런 방어에 유리하고 국경 및 해안의 어떤 병영 추락 같은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남한산성 내에 있던 추락이라던가요, 또는 부산의 수영이라든가 우리 경남의 통영 또는 저 북한 지역의 중강진, 요 진은 위에 있는 진과 다릅니다. 네, 이런 지역이 바로 방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추락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진과 함께 지도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제주도는 이렇게 해안가에 뭐가 많이 분포합니까? 용천이 많이 분포합니다. 샘이 많이 분포하고요. 바로 여기가 바로 용천이 되겠습니다. 이 용천을 중심으로 해서 취락이 형성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 구미 지역에서 이 위로 가면 이제 선산이 됩니다. 선산이 되고 그 선산을 건너기 전에 에덴 아파트라고 있죠. 이 에덴 아파트에 가보게 되면 이 에덴 아파트는 바로 자연제방에 입지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주변보다 해발고도가 좀 높아요. 그리고 비가 와도 웬만큼 비가 이제 오지 않으면 침수가 되지 않죠. 물이 잘 주변으로 빠져나가는 배수가 잘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에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경주 양동마을 이제 거기인데요. 이렇게 지금 산으로 올라가는 바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이런 자리가 산록 완사면이고요. 이런 곳에 집을 일반적으로 짓게 되죠. 자, 이곳은 이제 우리 하천의 범람으로부터 이제 많이 피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역에서 이제 충분히 햇볕을 다 모든 가옥들이 잘 받을 수 있지요. 자, 그리고 여기 조치원 대표적인 무슨 취락이라고요? 역원 취락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꾸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역원 취락입니다. 역원 취락. 노량진 뭐였어요? 특히 요거는 수은과 관련된 곳이라 그랬죠? 그리고 마포 역시나 수은과 관련된 취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산성 취락, 이제 방어와 관련해 가지고 만들어진 취락 대표적인 게 바로 남한 산성 내에 있는 취락인데요. 우리 병자호란 때 인조왕이 이렇게 이곳으로 피신을 갔었죠. 그리고 이곳에 이제 행궁을 지었습니다. 행궁이 있고 요 행궁 앞쪽으로 이제 하나의 촌락이 형성되어 있죠. 자, 이 반대편 산에서 이제 바라본 영화 장면에서 이 우리 산성 취락이 있는 곳인데요. 남한 산성 이렇게 요 안에 이렇게 마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촌락의 기능과 경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촌락의 기능과 경관으로 본 우리 촌락은요. 먼저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촌이 있겠죠. 농촌은요. 협동 노동을 아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제 모내기라든가요. 또는 추수일 때 아주 필요하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집들이 모여 있는 집촌을 형성하게 되고요. 어촌은 항구를 중심으로 한 이제 촌락이 되겠는데요. 항구 뒤편에 이런 급경사지의 산지에 이렇게 집들이 지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어촌은 어업만 하지 않습니다. 절반은 농업, 절반은 어업에 종사하는 반어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산지 속에 들어가 있는 산지촌인데요. 경사가 급하고 좁은 경지 때문에 이런 산지촌에서는 큰 규모의 취락이 형성되기가 어렵죠. 대부분 밭농사라든가 목축업, 임업에 종사하고요. 이 소규모의 경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옥이 흩어져 있는 산촌이 형성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촌과 산촌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촌과 산촌, 먼저 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충북 보은 지역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네모가 이제 집들이거든요. 이 집들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집적해 있죠. 이렇게 모여 있죠. 바로 이게 바로 집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한번 볼까요? 여기는 산지가 많은 곳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밭이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옥들이 옆에 봤던 집촌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많이 흩어져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산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옥이 왜 밀집한다? 공동 작업이 필요한 벼농사 지역이 주로 이렇게 되고요. 주민들 간의 접촉이 빈번하다 보니까 집촌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요. 자,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벼농사 중심으로 한 지역이 되겠고, 또 이런 지역들은 주로 혈연을 기반으로 한 동족촌으로 집촌이 많이 형성이 되죠. 반면에 산촌은요, 가옥의 밀집도가 낮습니다. 경지가 좁은 이 산간 지역에 들어서게 되고요. 그 대신 이 경지와 가옥 간의 결합도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경지 관리는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집촌은 가옥과 경지 간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결합도가 낮은 거죠. 그리고 이 집촌이 형성되는 경우를 또 보게 되면요. 생활 용수가 어떤 일정한 곳에서만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던 제주도의 용천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집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탐구 활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촌락의 입지 특성 첫 번째 요거는 뭐냐면 제주도의 용천 아까 전에 봤었죠. 자, 용천을 중심으로 한 취락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그쵸? 자, 제주도는 무순함 때문에 현무암 때문에 우리가 배수가 너무 잘 되죠. 그쵸? 물이 전부 다 지하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안에서 어떻게 되나요? 요게 용천으로 솟아오르게 되면서 이 용천, 이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취락이 형성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료 2인데요. 자료 2가 바로 우리 앞에서 봤던 경주의 양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자, 경주의 양동마을은요. 대표적인 무슨 칠학입니까? 배산 임수 칠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배산 임수 칠학 특성 앞에서 했던 거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 우리 서울 이 한양인데요. 가가 마포예요. 마포는 무엇을 이용한 칠학이라고 했나요? 수운교통이 발달한 곳에 우리가 형성된 칠학이라고 했죠. 자, 이태원입니다. 여권 칠학이고요. 자, 여권 칠학은 육상교통이 발달된 곳에 만들어진 칠학입니다. 한강 진에서 이 진은 바로 병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방어를 목적으로 한 군부대가 있던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촌락의 변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촌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구가 매우 적고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고령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기반이 어떤가요? 생활 기반이 아주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된 원인은 1960년대 이후에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 때문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이촌 향도 현상으로 인해서 많이 나가게 됐죠. 특히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갔나요? 젊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서 이곳에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살기가 좀 어려워졌죠. 사람이 없으니까 학교나 슈퍼나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반이 아주 약화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 촌락을요, 우리가 한 두 개로 나눠 볼게요. 대도시와 가까이 있는 촌락과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촌락인데요. 자, 우리 2번은 대도시와 접근성이 낮은, 자, 이 뜻은 대도시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촌락입니다. 자, 이 지역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인구가 많이 도시로 향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 환경이 아주 열악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나가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이 나가니까 애들이 없죠. 그러니까 폐교가 되고, 자, 그래서 노년층 인구가 아주 많은 그런 지역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2000년에서 2015년도 보게 되면 농가 인구가 이렇게 많이 감소했는데 오히려 노년층 인구는 인구 수 자체도 늘어났지만 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인구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구 및 이렇게 비율까지도 엄청나게 증가해서 아주 심각한 고령화 지역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폐교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지금. 자, 우리 요 부분 한번 볼게요. 이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농촌 지역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결혼 정년기. 그러니까 20, 30대의 청장년층에서 특히 남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비라는 것으로 이걸 우리가 알아보는데요. 여자 100명당 남자가 몇 명이냐라는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왜냐? 대도시로 이주해서 또는 나가서 일하기 좋은 조건이 바로 여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농촌에는 남자들이 많이 남게 되면서 이 성비 불균형이 아주 극심하게 되죠. 어느 정도까지 성비가 높아지게 되냐면은 뭐 거의 200에 가까운 180 정도까지도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 100명당 남자 180. 이 80명이 더 많아서 결국에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결혼이 증가하게 되고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이 또한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또 다르게 본다면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또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우리나라가 이 다문화 사회가 잘 정착되고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고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대도시와 가까이 있는 촌락은 좀 다릅니다. 대도시와 가까이 있는 촌락 우리가 근교촌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근교촌은요, 상업적 농업이 확대되고요. 또 영농의 기계화라든가 친환경 농산물 재배 이런 것들이 더 쉽게 잘 이루어집니다. 근교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 이 비닐하우스 우리 이걸 무슨 재배라고 하냐면 시설 재배라고 하죠. 그렇죠? 자, 바로 이겁니다. 시설 재배. 이 비닐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농작물을 수확하는 아주 생산성이 아주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공장들이라든가 물류 창고, 아파트 등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서 도시적 경관을 띠고요. 인구도 어떻게 되나요? 증가하고요. 학교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과는 아주 모습이 다르죠. 그리고요, 겸업 농가가 증가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직업을 가진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가족 구성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의 변화로는 슬로우 시티라는 거 있고요.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농작물 판매도 많이 하고요. 농공단지나 농촌 체험마을 같은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 촌락 지역에도 2, 3차 산업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대구 아주 근교에 있는 지역인데요. 달성진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논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죠. 여기 바로 비닐하우스입니다. 자, 시설 재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앞쪽에 보게 되면 여기 성서 5차 첨단 일반 산업 단지라 그래서 공장들도 들어서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뭐가 또 많이 지어졌습니까?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어지게 되겠고 여기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또 학교들이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되는 모습. 자, 이게 바로 대도시와 어떻게 되어 있는 가까이에 있는 촌락의 특징입니다. 또 최근에 촌락은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죠. 자, 그리고요. 이렇게 스마트 농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농촌 지역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젊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보이죠, 앞에. 네. 이렇게 해서 농촌 사회도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요. 농촌 체험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슬로우 시티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삶의 여유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다가 오히려 정말 농촌 같은 곳에 가서 내가 천천히 걷거나 또는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 먹지 않고 된장찌개 먹으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쉬다가 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무슨 또 협회가 있습니다. 이거 아무나 나 슬로우시티 할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촌락의 변화, 우리 최근에는 이렇게 귀농 또는 귀촌, 귀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 한번 자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인데요. 두 촌락, 우리 가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 무슨 촌? 산촌이 되겠죠? 산촌. 자, 나는 모여 있는 모습 뭡니까? 집촌이 되겠죠? 자, 가 촌락과 비교한 나 촌락이니까 집촌, 너는 어떤 특징 가지고 있니? 이겁니다. 협동 노동의 필요성이 높죠. 그래서 높다. A, B, C 높은 거 다 해당되겠죠. 자, 그다음에 가옥과 경지 간의 평균 이동 거리가 어떤가요? 멉니다. 그쵸? 멀어요. 고예요. 고. 그러니까 요거 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BC 되겠네요. 그다음에 가옥의 밀집도 어떤가요? 높죠. 가옥의 밀집도.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네요. 자, 심화 문제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인데 여기 지금 부산, 양산, 하동 선생님이 써놓은 거예요. 자, 우리 경남 지역이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여기가 부산이라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양산이라는 곳은 부산과 가까운 무슨 촌입니까? 근교촌입니다. 하동은 어떤 곳입니까?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원교촌입니다. 그러면 가와 나중에 여기 어디 해당될까요? 가부터 한번 볼까요? 가는 지금 이 연령대, 이 연령대가 제일 많죠. 연령대가 제일 많고요. 쭉 지금 노년 인구는 아주 적은 비율을 보입니다. 매우 젊은 도시죠. 가가 바로 어디겠어요? 근교가 되겠습니다. 양산. 나는 한번 봅시다. 나는 지금 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노인 비율이 엄청 많죠. 여기 바로 나가 되겠네요. 성비를 왜 줬을까요? 바로 결혼 정년기에 남성의 성비가 높은 곳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기죠, 여기. 지금 이 결혼 정년기에 엄청난 성비를 보이는 180이 넘어요, 지금 보면. 그렇죠? 자, 이곳에서 이제 바로 뭐예요? 국제 결혼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가 지역과 비교한 나 지역이니까 지금 나 지역은 촌락, 아주 도시와 거리가 먼 촌락. 겸업농가의 비중은 근교가 높습니다. 그렇죠? 자, 주민들의 중위 연령은 어떤 거냐면 최저 연령에서부터 최고 연령까지 사람들을 일렬로 쭉 세웁니다. 쭉 세웠을 때 딱 가운데에 있는 연령, 여기를 우리가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촌락지역, 아주 대도시에서 거리가 먼 지역이 중위 연령이 높겠고요. 학생 수 적겠죠, 이곳이. 그리고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청장년층 중에서는 남자가 너무 많아요. 여성 인구가 적다,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